자, 검찰이요. 이재명 대표 소환 이제 열심히 그 설 명절도 반납하고 뭐 준비를 했답니다. 질문지가 뭐 100페이지랍니다. 100페이지면 뭐 상당히 두꺼운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28일 하루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사를 받겠다 이런 것 같고 검찰에서는 아니 이 대표님 질문지가 100장이라니까요. 이틀은 조사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측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28일 하루 출석하면 됐죠.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간에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27일 출석하고 주말 지나서 또 그 다음 주 초에 출석하겠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 그대로 쪼개기 수사를 통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미리 정해놓고 아직 그 소환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이틀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도 계속 보고 계시고 그 결과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도가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틀 출석은 뭐 어불성설이다. 네. 네, 이틀 출석은 어불성설이다라고까지 고민정 최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설주환 부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헛질린 검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토요일 출석은 다양한 노림수의 결정체다. 지지층의 검찰 수사를 탄압, 회방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다 뭐 등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설 부위원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틀 조사받는 건 일단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아니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이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이틀이라는 것보다는 네. 1회차, 2회차 어떤 조사.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네.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한 번 소환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2회차 다시 소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연속으로 얘기를 한다는 검찰에서도 그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이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연속 이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다 출석을 뭐 보통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주중에 바쁜 경우에는 주말 조사도 하긴 합니다. 네, 검찰만 그 용인이 되면. 그래서 저는 뭐 이틀 연속이라는 것이 48시간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수사 규칙에도 하루에 8시간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 조사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이 2회차 조사를 2회 조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2회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회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 측이라든지 검찰 측이 이번 수사 조사 결과가 그렇게 실익이 높진 않습니다. 실익이 높지 않다. 네,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도 법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지금 못 물어본 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묻지 못한 질문들은 법원에 가서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의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 측이나 검찰로서는 이번 조사가 실익이 큰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어찌 보면 하나의 수사의 보여주기식 수사의 하나이지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설 부위원장께서는 만약에 이제 검찰이 28일 날 토요일 날 이번 주 소환하고 좀 갭을 두고 뭐 특정 날짜에 또 나와서 대장동권 조사 받으세요 하면 그러면 응할 수도 있다. 저는 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틀 연속으로 해버리면 서로 준비할 시간이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1회 조사차에서 나왔던 것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저는 2회차 조사를 시간을 좀 두고 또 할 수 있고 저는 두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28일 날이 토요일인데 또 중앙지검 앞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검찰 표적 수사로 더 이상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이재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면서 28일 오전 8시 30분에 중앙지검 앞에서 정치 검찰 타도하자라는 캐치플레이즈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8시 30분인 이유는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그날 10시 반까지 나간다고 그랬었나요? 네, 2시간 전에 집회를 예고했다. 저런 포스터까지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뭐 보수단체도 집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토요일 아침, 이른 아침부터 서초동 앞이 좀 시끌벅적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소환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오전 회의 때요.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10일에는 검찰 소환에 온 지도부를 대동하고 나서며 개선 장군 행차하듯 하더니 28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에 대해서는 혼자 가겠다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듯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촛불연대 등 지지단체들의 28일 서울중앙지검 앞 총집계를 예고해 놓은 상황이며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1월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도 토요일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대규모 지지층을 운집시켜 본인의 리스크를 탄압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려던 꼼수를 시도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일전에 뭐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때도 뭐 그 검찰 출석하면서 토요일에 출석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점식 의원은 이제 그걸 좀 비판을 한 메시지를 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100장의 질문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따져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그 인권 수사 규칙인가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식사 시간이나 이런 거 빼면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뭐 한 8시간 남짓 된답니다. 그러니까 100장 정도 분량을 하루에 조사한다면 한 장을 질문하는데 5분 정도밖에는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 대표님 이틀은 조사 받으시지요. 이렇게 아마 제안을 한 것 같고 이제 이게 이틀이 될지 말지는 이 향후 조율 과정을 통해서 판단이 되겠죠.